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교권 회복과 학습 지도에 대한 권한 부여에 대해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부산 지역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환경과 제도, 또 이 사태를 풀어갈 실마리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산 교사 노조 최용준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산 교사 노조 어떤 조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부산 교사 노조는 이제 부산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신생 노조입니다. 네. 대부분 20대, 40대 선생님들께서 주류를 이루시고요. 매우 젊은 노조라고 저희가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문화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그리고 교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많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제 교육 정책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건 이후에 현재 부산 노조 내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소식을 7월 19일 날 오전에 맨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네. 교사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저희 전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선생님께서 그것도 2년밖에 안 되신 젊은 선생님께서 학교 내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네. 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음 날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애도를 그렇게 표하셨고요. 네. 네, 그렇게. 곳곳에서 그렇듯 애도의 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모 공간을 연장 운영하셨는데 더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추모 공간을 사실 7월 20일 목요일 날부터 이제 교육감님하고 이제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제 협의를 보셔가지고 네. 최초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연장해서 1회 운영을 더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외에 있던 공간을 실내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공간으로 옮겨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7월 28일까지 마지막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더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한 결과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서울에서 2차 집회가 열렸고요. 그 집회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서희초 사건에 대한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부산 지역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지금 주요 원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 부산 교사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교사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건데요. 네. 학부모의 악성 민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네. 큰 원인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학부모님께서는요, 저희한테 학급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극소수의 학부모님께서 이제 조금 자기 아이만 봐달라.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교사들한테 악성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선생님들이 사실 현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누구 한 명만 이렇게 해주면 그 편애가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아동학대로서 우리 애한테 이렇게 대하셨다. 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십니다. 수사와 동시에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고 굉장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커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몸을 사리시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지켜보셨어요, 주변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번 사태의 원인도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교사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희초 사건이 확대되면서 부산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행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일인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제 상황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학생을 3월 달에 맡으시고요. 네. 그 학생이 이제 조금 돌발 행동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 돌발 행동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학생을 손으로 잡아서 끌어안으셨어요. 아. 네, 그걸 끌어안으셨는데 학생이 이제 머리로 막 선생님을 조금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네. 턱을 맞으셨고요. 아. 그리고 턱을 맞으신 뒤에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드셨는데 그때 가슴을 세게 맞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흉골에 타박상이 심하다, 흉골 부종과 멍이 있다라는 네. 진단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소견상에 가슴뼈, 골절 소견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그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네. 판단하셔가지고 안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지내오시다가 6월 달에도 한 번도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수업 이제 중에 선생님께서 뭔가 활동을 하시고 무리를 하시는데 그 네. 학생이 또 이번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고 이제 음. 선생님하고 학생들한테, 주변 학생들한테 또 돌발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같은 학생이었나요? 네, 그 학생입니다. 네, 그 학생이 돌발 행동을 했고요. 네. 그걸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교실이니까 지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으셨는데 그때 손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고요. 학생들 앞에서요. 네. 그리고 발길질을 하는데 허벅지하고 또 가슴을 발로 이렇게 차임을 당하셨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에 가셨어요. 너무 아파서 음. 병원에 가셨는데 또 이전하고 똑같이 전치 3주 정도의 흉골에 멍이 있다, 흉부 타박상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 정신적인 충격이 워낙 크셔가지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도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근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 역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네. 교권보호위원회로 인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은 학부모님께서 악성 마음을 조금 안 좋게 먹으시면은 악성이라기보다 마음을 안 좋게 먹으시면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셔요. 그럼 저희는 교권보호위원회보다 아동학대가 훨씬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이 받게 되고요. 직위해제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조치도 못 받으셨고 본인이 그걸 겁나서 못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참 저도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교사 노조에서는 현재 해당 교사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심리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셔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셔도 이제 언론사하고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셨는데 이제 그조차도 너무 이제 힘들다라고 저희한테 전달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언론사 대응 창구로서 저희가 일임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청하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 그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보가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뭐 네. 선생님 골절 당했다 이런 식으로 오보가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이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피해 보실까봐 네. 저희가 언론사에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정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사건 외에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 그리고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또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학부모 민원은요, 진짜 다양한 형태로 학교급,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사실 유치원이 가장 심하고요. 네. 네,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접수한 민원들 조금만 사례를 드리면요. 개인 비서처럼 부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요. 개인 비서처럼. 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선생님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애를
교문까지 데려가서 미술학원 차에 태워주세요. 네.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또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이 수업 내용을 어려워하니까 수업 내용 바꿔달라 라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애가 모기에 물렸는데 선생님 우리 애를 안 본 거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중등 고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뭐 자사고를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 쉽게 내지 마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월권을 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또는 이제 성적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 성적을 다시 내라. 성적에 대한 문의를. 네, 이게 성적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네,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까지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빈도라고 하면요, 사실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반에서 안 일어난다 뿐이죠. 네. 학교 내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희초 사건으로 지금 교사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사라면 그럼 부산 교사 노조에 연락을 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네. 모든 선생님을 돕고 모든 선생님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저희 조합원 분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 도와드리긴 조금 빠듯한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 현장에 계세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의 시간에 이제 그 업무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가입하신 조합원들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빨리 저희 교원 단체들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부산교육청에서 발표한 교권보호대책도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아동학대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아동학대법은 저희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수사가 개시되면요, 네.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네. 수사를 하게 되면은 선생님은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시고요. 네. 이게 아동의 진술만으로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반박하기 위한 네. 자료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법 중에 정서학대라고 있습니다. 신체학대와 네. 정서학대가 있는데요. 정서학대는 아동이 기분이 나빴다 하면은 학대죄로 성립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이 있어서 네. 너무 수업에 방해돼서 그 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이 기분 나빴다면 그게 아동학대로 성립이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그 모 초등학교에 있었던 그 선생님께서도 네. 그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을 안고 완력을 조금 쓰셨는데요. 네. 그 부분이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힘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 아동학대로 성립이 됩니다. 신체적 아동학대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요. 네. 듣다 보니 해당 법안이 오히려 교육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법 어떻게 개정돼야 할까요? 네, 저희가 아동학대에서 이제 면책 조항을 조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면책 조항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면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대 4대 다닐 때 네. 교육학을 배우는데요. 거기서 나온 타임아웃,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잠시 이제 뒤쪽 편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고 그것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타임아웃 제도하고 네. 반성문 쓰기, 이 정도는 사실 교육학에 있으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학생이 그 행동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완력으로 제지가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고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모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정신과 박사님께서 또 그 영상을 보면요, 학생을 그 문제 행동을 할 때 끌어안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 정도는 저희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부산시 교육청의 발빠른 대응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교권 보호를 위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을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타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부산교사노조연맹에서 처음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교사노조 연맹에서 이제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경찰에서 먼저 구청으로 연락해서 거기에 아동학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동학 이제 전문기관 분들 그리고 이제 가정 그리고 학부모님들 뭐 이런 구성위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혀 오시지 않아요. 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특성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특성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네. 1대1로 가느냐 아니면 1대 다수를 부르냐 이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교육청 내 이제 아동학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교사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네. 정신과 이제 전문의분들 또는 교사대 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학교 현장을 알고 있는 분들께서 네.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산교사노조의 대응 계획이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뽑는 거는요.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인 아동학대법 이제 개정하고요. 네.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 이제 기준을 마련하는 걸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시스템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다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중복 민원도 많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민원들도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음. 조금 줄이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유치원 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아예 지금 시각에서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런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유치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등은 그 이후에 유보통합, 초등은 늘보 네. 그리고 유치원은 유보통합, 중등은 이제 입시제도의 변화. 네. 네, 이렇게 비교과는 개별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좋은 교육 환경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직한 교권의 개념에는 권한, 의무, 한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의무와 한계만 있을 뿐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대 공감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슴 아픈 사건으로 마련된 계기가 빗바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과 법안이 마련돼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모두 살아있는 학교가 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